여기서 이제 연법을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연방헌법의 개념을 저는 개념부터 처음에 이제 잡고 싶더라고요, 제대로. 조금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어, 한국은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을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건국했기 때문에 권리 이외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국가에 대한 의무를 헌법에 명시했는데, 이제 미국은 연방헌법이 이제 제일 짱이잖아요. 그래서 반면에 미국은 독립적인 여러 주들이 모여서 연방이라는 큰 틀을 짜서 건국했기 때문에 각 지방 주들의 독립성이 매우 강하대요. 그래서 당장 주별로 법도 다르고 경찰권도 다르고 심지어 변호사 자격도 이제 자신의 자격을 취득한 이제 주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각각의 이제 독립성이 강하니까 여러 주들의 대표가 모여서 이제 미국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대표가 필요하다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미국의 연방 정부고,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필요한 권리를 이제 연방 헌법으로 제정하고 그 밑에 이제 각 국민의 의무는 자신들이 사는 주의 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제 한 것이 그 미국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연방헌법의 탄생을 간단히 보자면, 아까 주리 언니가 말씀하신 것 같이 13개 주의 연합 미국인들이 대영 제국에 맞서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연합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너무 독립성이 각각의 주마다 강해가지고 주의 연합체는 느슨한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개발의 정도나 등등 너무 달라서 이해도가 많이 엇갈렸었는데, 이제 독립의 열망을 이제 그 하나를 가지고 수차례 계속 걸쳐서 한 덕에 2007년 각 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재헌 회의를 개최를 했고, 제임스 매디슨의 활약으로 미국의 연방 헌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1789년 기본권에 관한 수정헌법 10개 조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권리 장전이 첨가가 되면서, 각, 이제 연방 헌법에서도 이제 세세한 국민의 권리가 또 이제 지켜질 수 있는 법들이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도, 또 토마스 제퍼슨 이후에도 계속 수십 차례 개정을 했대요. 어, 지금 계속 이제 흑인 나오고 이제 노예제도 얘기 나오고 막 해가지고 그런 법들은 이제 토마스 제퍼슨 이후에도 계속 제정을 하고 많이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연방헌법의 3분의 1을 만든 제임스 매디슨을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그냥 가져온 건데, 어, 처음으로 이제 권력 입법, 사법, 행정으로 쪼개서 이제 견제와 균형을 잡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이 아이디어는 이제 몽테스키우의 삼권분립론의 원리를 도입을 했고, 아까 말했듯이 존 로크의 사상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기본 원칙은 연방 헌법은 물론 헌법 전체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이 되었고, 어,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반연방주의 전선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대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음, 제퍼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자 이제 함께 제퍼슨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었대요. 제퍼슨 대통령이 되면 밑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이제 어, 갖가지 이제 일을 해주고 하면서 이런 점이 이제 미국 역사의 5점을 이게 조점이 아니라 5점이에요. 5점을 가진 인물로 기록되어서 어, 아직까지 조금 왈가왈부하는 말이 많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연방 헌법을 만들었던 제임스 매디슨의 그런 상권분립 아이디어는 좋은 거니까. 연방 헌법의 전문을 보자면 어, 우리 합중국의 국민들은 보다 완벽한 연방을 추구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이렇게 자유 축복을 보장해주기 위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밑에 이 이야기들도 다 이제 위에랑 같은 이야기예요.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원칙에 기초를 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아까 존 로크 사상처럼 이제
국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또 다시 국민이 국가로부터 이제 국가가 이제 제대로 일을 못할 때 국민 그 권력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 헌법에도 이제 입법, 사법, 행정권 이제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지명, 조약 체결을 관하여서는 상원의 승인을 요한다. 하면서 음, 이 내용만 봐도 입법, 사법, 행정부가 거부권이나 이제 서로를 견제하거나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요하거나 하는 등 적절한 견제를 하도록 연방 헌법에 아예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러므로 동시에 이제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지는 포지션의 모습이 딱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헌법을 조사를 하면서 양원제를 좀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풀 네임이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 미국은 단원제였어요. 사실상 처음 미국은 단원제였는데, 이제 많은 주들이 미국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면은, 이제 많은 주들이 합쳐진 미국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인구가 많은 인구가 시골보단 적지만, 이제 아무래도 공부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주들이 너무나도 성격이 많이 달랐었는데, 그런 주들이 이제 양쪽에서의, 어,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각자의 주들의 유리한 쪽으로 의회제도가 만들어지길 요구했었는데, 이 양쪽에서의 분쟁을 저지하고 이해관계를 합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임스 메디슨의 아이디어로 양원제를 도입을 했어요. 연방헌법 제1조에는 모든 입법 권한은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사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법이 아예 1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구 비례에 의해 의석이 배분되는 하원과 인구 관계에 상관없이 전 주가 균등하게 이석을 가지고 가는 상원으로 구성해서 이제 의회를 운영을 해 가는데 그 양원제의 기원은 영국, 영국인데 영국은 이제 상원에게 그 귀족의 뿌리를 하원은 왕권에 저항하는 주와 도시의 대표자 모임을 근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따온 건데 그렇게 신분의 차이를 그대로 의회에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굴러가는 그런 포지션을 이제 사원과 하원으로 구분을 해서 나눈 거죠. 그래서 상원은 이제 임기는 6년이고 2년에 그리고 한 번 바꿀 때 다 바꾸지 않고 3분의 1만 교체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의회의 권력을 중시하는 건국 헌법에 아예 의회의 권력 자체를 이제 헌법에 완전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그 헌법 정신에 따라서 미국의 상원 의원은 힘이 되게 강력해요. 그 전쟁 파병, 관료 임명, 조약 승인, 그리고 대통령 탄핵 결정 권한까지 지녔어요, 상원이. 그래서 한창 이슈됐던 게 이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탄핵하자 이제 이제 그 소추를 하니까 이제 하원이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투표까지 했었잖아요. 이제 무산되긴 했지만. 그래서 상원의 의사 운영 특징은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중시를 해요. 아무래도 의견 조율을 통해서 이제 법안을 소출하는 거를 중시를 하고 그다음에 소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세 번째는 장시간 발언이 가능해서 의안 성리 저지에 강력한 효과가 있고 소수 의견의 영향력이 무시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원회 부의 관하여서도 사실상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만 봐도 상원의 그런 권력이 되게 막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원은 아무래도 상원보다는 임기가 낮고 2년에 한 번 선거하고 그리고 바꿀 때 전원 교체를 시키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상원 의원처럼 권력이 법안이 이제 효력을 가지려면 사실상 상원이랑 하원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원이 이제 임기도 낮고 이제 전원 교체돼 약간 권력 자체에서 봐서는
사원보다 낮긴 하지만 입법 과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상원이 이제 같이 상원과 하원이 같이 이제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같이 이제 도장을 찍고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등 관계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헌법에 세입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도 적혀 있기 때문에 세금 관은 무조건 하원에서 먼저 제한되고 있어요. 이러한 하원의 의사 운영 특징은 비대립 안건의 의사 권리는 원칙은 이제 상원과 다르게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소수의 의견이 좀 더 중시됐던 상원이랑 다르게 의장의 권한이 강하고 이사상의 의장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의의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의안에 관해 다수 수정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상원과 다르게 장시간 토론이 가능했던과 다르게 토론 시간 제한이 적용이 되고 위원회 부의는 원칙적으로 실시가 되고 규칙위원회는 특별 규칙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 그 특별 규칙에 본회의 가결에 의해 자력 집행 규칙이 아예 하원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원보다 조금 권력이 낮긴 하지만 좀 이런 조금 더 엄격한 규칙들로 인해서 좀 더 잘 굴러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은 연방 헌법인데, 사실상 미국 헌법 내에는 처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조항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수의 대표들이 여러 주의 헌법에서 이미 이를 보장하고 있는 마당에 달리 또 이제 권리와 관련된 조항이 필요 없다. 이제 너네 그 국민들의 기본권은 각 주들에서 책임져라라고 했는데, 이제 반대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 권리 자체도 연방 헌법에 넣어야 된다. 그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하면서 계속 비난을 해서 이 헌법을 수정하기로 결정을 하고 토마스 제퍼슨이 1789년 첫 소집된 연방의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수정 헌법 조항을 첨가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이제 비준 절차를 완료를 했는데 이게 아까 앞서 말했던 미국의 권리 장전이에요. 수정헌법이 되게 많은데,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자세한 건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추격하자면, 자유로운 신앙 행위와 집회 보호,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 그리고 무기 소장에 대해서의 그런 권리, 영장 발행, 변호인 고용의 권리, 과한형벌 금지 등등에 관한 되게 세세한 국민 권리의 조항을 수정헌법으로 제정을 했고 계속 이후에도 1791년 이후에도 계속 이제 바뀌면서 수정이 첨가가 됐고요. 아주 간략하게 1조에서 3조까지만 이제 살펴보자면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이제 종교의 신앙의 자유의 보호, 그리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1조가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 마틴 루터킹 박사의 직업 목사였고 이제 박사님이 이제 일생 동안 사회에 목소리 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회에 목소리 내는 중요시하였으면 이제 집회 결사 한마디로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한 자유 또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제 수정 헌법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수정헌법 제2조는 무기 소지의 자유를 이야기해. 미국 권리 장전이 제정될 시기에 때가 이제 연방주의자랑 반연방주의자들의 싸움이 엄청 치열했대요. 여기서 이제 연방주의자는 그때 미국 헌법에 이제 오케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 반연방주의자들은 이제 미국 헌법에 대해 있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 개정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싸움들이 치열했대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러한 이제 강력한 중앙 정부의 힘에 맞서서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시민들을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그 폭정에 맞서서 대항할 때 이제 우리도 무기에 이제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달라 하면서 외쳤었대요. 그 권리를 요구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제2조에 무기 소지의 자유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수정헌법 제3조는 군인들이 이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수경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수정헌법 제3조를 보고 엥? 싶었는데, 이 이유가 1791년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당시 끝났었어요. 이제 수정헌법이 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독립전쟁이 딱 끝났었는데, 독립전쟁 당시에, 그때 이제 영국군이 당시의 사유지에서 이제 그 미국인들의 이제 사유지에서 자유롭게 막 집도 드나들고 막 집 들어가서 막 못 달라 못 달라 못 달라 막 재워달라 뭐 달라 막 하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이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이제 한다 싶어서, 이러한 피해는 더 이상 입으면 안 된다 싶어서 수정헌법 제3조에 이제 사유지에 수경할 수 없다라고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수정헌법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수정헌법이랑 이제 미국 헌법들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엄청 잘 굴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Let her know, I gotta let her know that she my white horse, she my medical. She like my baby mama, know how to take care of me. Give my baby problems, you gon' regret everything. So I let her know. 네, 저는 미국 건국 흐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1754년에 프랑스랑 영국이 북미 대륙에서 식민지 영유권 문제로 지속적인 충돌을 이어오다가 그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이 유럽의 7년 전쟁으로도 확산되었고 결국은 영국의 승리로 종결납니다. 영국은 전쟁에 승리했으나 이 전쟁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많은 빚을 갖게 됩니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식민지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이것이 식민지들의 저항을 일으키게 되고, 그 저항에 영국 정부는 홍차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상인들에게만 홍차 관세를 부과하고 자신들 소유의 동인도 회사에게는 관세를 면제시키게 되어서 식민지들의 더 과격한 저항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은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항구에서 시민들이 원주민으로 분장한 채 정박 중이던 선박을 습격하여 홍차 박스를 모조리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막대한 피해를 봐서 곧바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식민지들에게 보복성 법안들을 발표합니다. 이것들이 식민지들의 분노를 사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던 13개의 식민지 주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1774년 9월에 식민지 주들은 제1차 대륙회의를 개최하여 만약에 있을 영국과의 전투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1775년 4월 19일에 영국 정부의 가장 큰 보복을 받아왔던 매사추세츠에서 식민지인들과 영국군 간의 첫 번째 전투가 발발합니다. 이것이 독립전쟁의 시작입니다. 13개 식민지주는 제2차 대륙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식민지 대표의 전쟁 지원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였고,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한 대륙연합군을 구성합니다. 식민지주들은 1776년 7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로써 13개 식민지주는 각 주가 하나하나 개별적인 국가로서 연합하는 미주연합국임을 선포합니다. 1776년 초에 영국은 보스턴 전쟁에서 패배했는데요. 많은 군력을 동원하여 미국으로 갔으나 패배를 또 거듭하게 됩니다. 심지어 프랑스와 스페인, 네덜란드 또한 미국을 도와서 공식적으로 참전하여서 전세가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1781년 요크타운에 침입하여 영국은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783년에 파리 조약을 통해 미국은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별적인 국가의 연합으로서만 존재했던 미국은 이후 13개로 쪼개져 있던 주들을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를 통해 미합 중국으로 통합을 이루어내어 연방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이 전쟁으로 과도한 국고가 거덜나서 이후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조 강광아입니다. 저는 미국 독립산업론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알아볼 것은 자연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부여받은 권위, 이것과 선언문 작성에 영향을 받은 인물의 원칙이 선언문에 잘 담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띄워진 미국 독립선언문 보이시나요? 네, 이 선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정치 철학의 내용, 둘째 부분에는 조지 3세가 미국의 자유 사항들을 전복시켰음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 세 번째는 독립과 독립 정책에 대한 다짐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 문구 보이시죠? 네, 이 문구는 선언문의 첫 부분에 있는 성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창조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이 미국 독립선언문 그리고 미국에 잘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온 생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해당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법을 세워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살인했을 때는 가장 큰 법은 사형에도 해당하는 형벌을 부여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보입니다. 네, 그 다음은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에서 6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성령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사랑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짐을 서로 지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것을 봤을 때 미국을 보면은 이제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끔 또 믿을 수 있게끔 또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게끔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가 곳곳에 많이 설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은 이웃 간에 음식을 나뉘어주는 행위라든지 이제 자유롭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성경에 나온 자유를 실현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현 미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복의 추구입니다. 이제 행복의 추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렇게 행했을 시에 이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다. 이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행동을 취합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저희에게도 주십니다. 네, 이제 미국을 한번 봐볼까요? 이제 미국도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생활할 수 있는 교육이라던가 어떤
삶의 분위기, 그리고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미디어나 각종 매체, 영상 등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의 하나님의 법칙에 부여받은 권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선언문 작성에 영향을 받은 인물의 원칙이 잘 담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이 사람은 객관적 관념론을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객관적 관념론이란 관념론의 일종으로 개인의 주관을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 관념론과는 달리 이 현실 세계를 초개인적인 이데아 그리고 본원적인 우주적인 정신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이 객관적인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객관적 관념론을 바탕으로 생각한 이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에 따르면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 인식이 되고 이 현실적인 세계는 비물적이며 비물질적이며 시간, 공간을 이제 초월한 영원한 실제라고 합니다. 이제 그 대상으로는 수학적 대상을 예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이나 미 등의 가치 자체가 그와 같은 것이고, 이제 감각을 받아들이는 이 현실 세계의 각종 사물은 절대 영혼의 이데아를 원형으로 하는 그림자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림자를 뚫고 이데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정말 영적인 영원한 세계의 이데아를 원형으로 하는 그림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여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 보이시나요?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의 연구는 첫 번째 이론학, 두 번째 실천학, 세 번째 제작술을 연구했는데요. 이제 그에 따르면 사물 생성의 조건이라는 이 의미에서 이 다른 이제 원인으로는 첫 번째 진료, 두 번째 형상, 세 번째 운동의 시원, 네 번째 목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는 재료이며 이것의 형상의 가해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일정한 룰이 된다고 합니다. 일체의 존재는 진료와 형상의 결합이며 이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시원과 목적을 형상에 규착시켰다고 하는데요. 운동의 시원으로서 이제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즉 움직이지 않는 최초의 움직이는 것으로 신을 내세운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운동의 시초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신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미국 독립선언문을 봤을 때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아닌 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이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그 권리를 누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법을 세우고 정부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바톤 터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퍼슨 행복추구권을 발표하게 된 3조의 이한나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제퍼슨 행복추구권, 두 번째, 천부인권, 세 번째, 자연권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독립선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말을 통해 양도되는 권리가 아니며 창조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즉 인간이 평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성경의 사상과 개인 차원의 이성을 강조한 고대 그리스 전통의 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독립선언서를 통해 인간이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성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덕을 추구하고 자유를 통해 결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에서 재산권 대신 행복추구권을 자연권으로 명시한 이유는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는 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퍼슨은 신생국가의 방향이 자유의 정치와 미덕의 정치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제퍼슨은 로크의 정치 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로크와 제퍼슨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로크의 행복 추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영역이었고 재산의 습득과 보유를 통한 물질적 독립을 수단으로 행복을 여겼습니다. 여기서 로크가 말하는 행복 추구에는 자기 희생이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개념이 없었고 사회적 행복이 없습니다. 또한 로크는 정부의 목적을 재산권 보호라고 정의하였고 제퍼슨은 이와 다르게 인민 다수의 행복을 정부의 목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 원칙에 따라 정부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보류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행복 이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인민의 행복을 얘기했는데 인민의 공적인 행복이 보장되어야 통치의 합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퍼슨에게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천문권이자 동시에 사회와 정부의 목적인 공공의 행복추구를 의미했습니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 중에서 재산권을 최우선 권리로 보고 인간이 재산과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계약을 맺은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반면에 제퍼슨은 계약 이후에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 즉 실정법상의 권리를 재산권으로 의미했습니다. 다음은 천부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부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의 권리이며 자연권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가 이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인 권력자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됩니다. 18세기 유럽에서 시민 계급의 대두를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근대적인 자연권 사상은 근대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어 17세기부터 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 이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권입니다. 정의는 천부인권과 같으며 독립선언서를 보면 제퍼슨이 자연법주의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자연법에서 나온 것이지 영국 왕의 선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인간은 신의 자산이기에 어떤 정부라도 개인의 자기 보존의 권리를 해친다면 정당하게 정부에 대항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